1964년 갑진년에 태어나신 분들, 이제 환갑을 지나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치고 계실 시기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우리 보살님들께 조금 특별한 해로 보입니다. 용이 말을 만나는 해이기도 하고 천간의 병화가 보살님의 본명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금 불안하셨나요?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건지 조심해야 할 건지 헷갈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명리학으로 보면 이런 시기는 분명 의미가 있는 때입니다. 운명을 바꿀 순 없지만 흐름을 읽고 준비하면 훨씬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은 1964년생 용띠분들이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하시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을지를 차분히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보살님들 앞에 펼쳐질 흐름. 갑진생과 병오년의 만남. 먼저 보살님들의 태어난 해를 조금 살펴볼게요. 1964년은 갑진년입니다. 천간의 갑목 지지에 진토가 자리하고 있죠. 갑목은 큰 나무를 상징합니다. 뿌리 깊고 줄기가 곧은 나무처럼 여러분은 본래 정직하고 의리 있는 성향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진토는 용의 기운이면서 동시에 습토라고 부르는 축축한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포용력이 크고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성향과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천간의 병화, 지지에 오화가 자리하죠. 병화는 태양의 불, 오화는 한여름 뜨거운 기운을 뜻합니다. 불의 기운이 아주 강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갑목과 병화의 관계입니다. 나무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불을 피우는 연료가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식상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에너지를 밖으로 표현하고 쏟아내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창작, 표현, 소통, 가르침, 이런 것들이 활발해질 수 있는 해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나무가 불에 타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6년은 활동적이고 바쁠 수 있지만 자칫 무리하면 지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진토와 오화 그리고 형충, 지지를 보면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진토와 2026년의 오화는 육합도 육충도 아닌 관계입니다. 다만 진토 안에는 을목, 개수, 무토가 숨어 있고 오화 안에는 정화, 기토, 병화가 숨어 있죠. 진토가 가진 개수, 즉 물의 기운은 오화의 뜨거운 불과 만나면 증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감정적으로 조금 건조해지거나 여유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평소라면 넘어갔을 일에 예민해지거나 조급해지는 순간들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진토는 토의 기운이 강한데 오화의 불이 이 흙을 더 단단하게 굽는 형국이 됩니다. 이건 좋게 보면 의지가 확고해지고 목표가 분명해지는 시기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굳어지면 유연함이 떨어질 수 있으니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조금씩 방향을 조절하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울로의 전환점. 환갑을 넘기신 분들은 대운이 이미 여러 번 바뀌셨을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부 대운 속에 계실 거예요. 이 시기는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때로 보입니다. 병오년의 강한 화 기운은 여러분에게 표현과 전달의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이야기들, 후배나 자녀에게 전하고 싶었던 지혜들, 이런 것들을 나누기 좋은 시기일 수 있어요.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 의외로 큰 보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소모가 큰 해이기도 합니다. 갑목이 병화를 만나면 식상이 되는데 이건 베푸는 기운이지만 너무 많이 주면 본인이 비어버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2026년은 활동하되 중간중간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과 마음. 건강 측면에서 보면 화의 기운이 강한 해는 심장, 혈압, 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시기로 봅니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감정이 과하게 올라가는 상황은 피하는 편이 좋아 보여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를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측면에서는 조급함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뭔가 정리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두르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때일수록 천천히 가는 게 답입니다. 불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금방 식기도 하거든요. 오래 가려면 나무를 조금씩 태워야 합니다. 대인관계와 소통.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말과 표현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평소보다 사람들과 대화할 일이 많아질 수 있고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갑목생인 여러분은 본래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번 입을 열면 진중하고 무게 있는 말을 하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2026년은 그런 여러분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경험을 나누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화 기운이 강할 때는 말이 직설적이 되거나 감정이 실릴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부드럽게 넘어갔을 상황에서 단호하게 말하게 되거나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상대는 그걸 부담으로 느낄 수 있어요. 병오년의 강한 불 기운은 때로 일방적인 에너지가 되기 쉽거든요. 주되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물과 투자. 재물운을 보면 2026년은 크게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식상은 재를 생하는 기운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단 내가 가진 걸 쏟아내야 하거든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혹은 지방 경조사 같은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는데 이런 건 필요한 지출이니까요. 다만 불필요한 소비나 충동적인 지출은 조금 조심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화 기운이 강할 때는 에이, 이것도 사야지 하는 마음이 쉽게 들거든요. 투자 측면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큰돈을 투자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병오년의 화 기운은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식는 성향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기별 흐름과 조언. 봄 1월에서 3월 준비의 시기. 2026년 초반 봄이 시작되는 시기는 여러분에게 준비의 때로 보입니다. 아직 병오년의 불 기운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질 거예요. 이 시기에는 한 해의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명리학에서 목의 기운은 봄과 연결되는데 갑목생인 여러분은 이 시기에 가장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배우려는 마음이 든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초봄에는 환절기이기도 하니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특히 감기나 호흡기 질환은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목 기운이 약해지면 금의 기운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 호흡기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오래된 인연들을 다시 만나기 좋은 시기입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옛것을 돌아보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외로 좋은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름 4월에서 6월 활동의 정점. 여름이 오면 병오년의 화 기운이 정점에 달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여러분이 가장 바쁘고 활동적인 시기가 될 거예요. 모임도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강의를 하거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혹은 글을 쓰는 활동이 특히 의미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통해 배움을 얻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화 기운이 강하면 에너지 소모가 크거든요. 특히 6월은 5월이라 병오년의 오화와 겹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과로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혈압, 심장, 눈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더위를 먹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래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감정이 과하게 올라가는 상황은 피하는 편이 낫겠어요. 누군가와 다투거나 격하게 화를 내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재물적으로는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가 겹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 여유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가을 7월에서 9월 정리와 수확. 가을이 오면 여름에 뜨거웠던 기운이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상반기 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거두는 때로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금의 계절인 가을은 수확과 정리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상반기에 뿌렸던 씨앗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때예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해도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내면을 돌아보기 좋은 때입니다. 바쁘게 달려왔던 상반기를 지나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지금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건강은 여름보다는 안정적이지만 환절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9월은 일교차가 크니 옷차림에 신경 쓰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조금 여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여름처럼 바쁘게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좋은 때예요. 질보다 양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까요? 대인관계와 소통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말과 표현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평소보다 사람들과 대화할 일이 많아질 수 있고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갑목생인 여러분은 본래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진중하고 무게 있는 말을 하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2026년은 그런 여러분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경험을 나누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화 기운이 강할 때는 말이 직설적이 되거나 감정이 실릴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부드럽게 넘어갔을 상황에서 단호하게 말하게 되거나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상대는 그걸 부담으로 느낄 수 있어요. 병오년의 강한 불 기운은 때로 일방적인 에너지가 되기 쉽거든요. 주되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물과 투자 재물운을 보면 2026년은 크게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식상은 재를 생하는 기운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단 내가 가진 걸 쏟아내야 하거든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혹은 지방 경조사 같은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는데 이런 건 필요한 지출이니까요. 다만 불필요한 소비나 충동적인 지출은 조금 조심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화 기운이 강할 때는 에이, 이것도 사야지 하는 마음이 쉽게 들거든요. 투자 측면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큰 돈을 투자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병오년의 화 기운은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식는 성향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기별 흐름과 조언. 봄 1월에서 3월 준비의 시기. 2026년 초반 봄이 시작되는 시기는 여러분에게 준비의 때로 보입니다. 아직 병오년의 불 기운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질 거예요.
이 시기에는 한 해의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명리학에서 모기, 기운은 봄과 연결되는데 갑목생인 여러분은 이 시기에 가장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배우려는 마음이 든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초봄에는 환절기이기도 하니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특히 감기나 호흡기 질환은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목 기운이 약해지면 금의 기운에 영향을 받기 쉬운데 호흡기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오래된 인연들을 다시 만나기 좋은 시기입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옛것을 돌아보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외로 좋은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름 4월에서 6월 활동이 정점 여름이 오면 병오년의 화 기운이 정점에 달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여러분이 가장 바쁘고 활동적인 시기가 될 거예요. 모임도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강의를 하거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혹은 글을 쓰는 활동이 특히 의미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통해 배움을 얻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화 기운이 강하면 에너지 소모가 크거든요. 특히 6월은 5월이라 병오년의 오화와 겹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과로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혈압, 심장, 눈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더위를 먹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래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감정이 과하게 올라가는 상황은 피하는 편이 낫겠어요. 누군가와 다투거나 격하게 화를 내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재물적으로는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가 겹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 여유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가을 7월에서 9월 정리와 수확 가을이 오면 여름에 뜨거웠던 기운이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상반기 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거두는 때로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금의 계절인 가을은 수확과 정리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상반기에 뿌렸던 씨앗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때예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해도 그 과정 자체의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내면을 돌아보기 좋은 때입니다. 바쁘게 달려왔던 상반기를 지나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지금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건강은 여름보다는 안정적이지만 환절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9월은 일교차가 크니 옷차림에 신경 쓰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조금 여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여름처럼 바쁘게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좋은 때예요. 질보다 양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까요?